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학 가형 2부 해설의 김창진입니다. 자, 1부에서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2부는요 18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요 18번 문항부터 조금 어려운 문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번도 그랬고요. 19번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 21 이 문항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22번부터는 좀 쉽게 시작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 18번, 19번, 20번, 21번 요 어려운 문항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쉬운 문항 빨리 풀어서 우리 이제 3부에서는 아마 한 두세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끝에 있는, 특히 끝에 있는 29, 30번의 시간 분배를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18번 문항은요.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87페이지 예제 문제, 유제 문제에서 연계된 문항인데요. 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을 알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꼭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그렸죠?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y는 fx고요. 이렇게 그으면 얼마라고요? 네, x는 m, 여기가 x축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x값이, 이 라지 x가 17에서 18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특징이 지금 네모칸 박스에 있는 건데요. 자, 이 그림과 같이 결부시키면서 한번 잘 보세요. F의 12, F의 20보다 커요. 그러면 그림을 크게 두 개를 그려볼 텐데요. 어떻게 해요?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M이죠. M. 그러면 F12, F20보다 큽니다. 그러면 12, 20보다 평균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 여기가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가 10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22 여기 22죠. 22. 4는 여기 있을 거예요. 4는. 그럼 보세요. 10을 기준으로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12만큼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10이라면 22는 12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값은요. 6만큼 떨어져 있어요. 2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 22에서의 값이 4에서의 값보다 뭐 해야 돼요? 평균에 가까우니까. 문제는 주어진 식에서 F의 22의 값이 F의 4의 값보다 작다가 아니라 이게 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균을 사이에 두고 10이 왼쪽, 20이 오른쪽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요 값이 얼마라고요? 10, 여기는요. 이렇게 할까요? 20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m값이 15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값이 15라면 여기서 5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고 F10의 값이 F20보다 큽니다. 그 말은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m에서 10을 뺀 길이가 여기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20에서 m을 뺀 길이겠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길어야 돼요? 오른쪽이 더 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면 m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5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4의 값이 22의 값보다 작아요. 여기가 4라면 여기가 요점이 22라면 4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22에서 m까지 평균까지 이르는 거리와 m에서 4까지 이르는 거리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죠. 평균에서 멀리 있어야지 값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m-4 이게 왼쪽 이만큼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이만큼의 길이는 그렇죠 22-m이에요. 이게 더 커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따라서 넘기면 m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13보다 커야 됩니다. 짜잔 나왔죠? 왜요? 15보다 작습니다. 13보다 큽니다. 결론이 m 값은 얼마예요? 14죠. 왜요? m은 자연수라고 문제에 써있죠. 따라서 m 값이 14입니다. 아, 평균이 14군요. 이걸 찾은 거예요. 평균이 14다라는 걸 찾았으면 다 했죠. x는 14, m 쓸게요. 평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14,5의 제곱을 따릅니다. 맞죠? 자, 이럴 때 x가 17 이상 18 이하일 확률은 표준화 변수 z는 뭐였어요? z는 시그마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m 14예요. 그러니까 17에서 14를 빼면 3, 5로 나누니까 5분의 3, 0.6이죠. 그럼 18에다 대입하니까 4 나오니까 0.8이에요. 즉 0 이상 z가 0.8 이하일 확률에서 0 이상 z가 0.6 이하일 확률을 빼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네, 0.288 마이너스 0.0부터 6, 0.6까지는요. 0.226 따라서 계산하면 0.062가 우리가 구하는 이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디를 공략했어요? 그 네모 칸에 있는 가나 조건에 의해서 이 평균을 찾아야 돼요. 힌트는 평균이 자연수라는 게 큰 힌트로 작용했죠. 결정적으로 m값이 14입니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8번 문제 알아봤고요. 우리 이제 조금 참신하게 출제되었던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기하와 벡터 2차 곡선 문항이죠. 2차 곡선 문항. 자, 하나하나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KP에 대하여 K와 P 양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 A 마이너스 K, 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두 점을 각각 F, F',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 Q라 할 때 각 P, A, Q가 3분의 파입니다. 이 F와 F'을 두 초점으로 하고 두 점 PQ를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4루트 3 더하기 12라고 합니다. K 더하기 P 값을 구하세요. 그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신 수험생들이라면 잘 그리셨을 거예요. 자, 크게 그리기 위해서 밑에다 쓰지 않고 오른쪽에다 쓸게요. 좀 보기에 편하라고 좀 크게 그리려고 합니다. 자, y제곱은 4px 초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x축 위의 점이고요. x축 위의 점이고 이 점이 a고요. 얼마? 마이너스 k, 0이에요. p가 양수니까 y제곱은 4px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접선을 걷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에요?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리고요. 이 곡선은요.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하로 접으면 접혀야 돼요. 대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맞는데 네 이렇게 접선 긋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었다면 이 각, 이 각 네 똑같아야 됩니다. 이 각이 얼마라고 준 거예요? 여기가 P예요. 여기가 Q고요. P점, Q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3분의 파이죠. 이만큼의 각이. 그런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임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점과 이 점 어디 그리고 여기 F 여기는요. F 프라임 이 점과 이 점을 초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타원이에요. 타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타원 바뀐지 아닌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4√3 더하기 12라고 합니다. 그럴 때 K 더하기 P 값. 여러분, 장축의 길이는 타원에서의 장축의 길이 여기가 초점이죠. 여기도 초점이죠. 그러니까 P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와 P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에요. 빨간색 두 선분의 합이 4√3 더하기 12입니다. 맞습니까? 자, 조금 빠르게 할 텐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접선 거죠. 그러니까 P점과 Q점은 X좌표가 같아요. 3분의 파이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면 정삼각형인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요만큼의 각은 6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 점 마이너스 K, 0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 놓으면 이 노란색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에요.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죠. 그러면 얼마라고요? X1이 네, 이 X1이 K입니다. 아,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K, 얼마예요? Q점의 좌표는 K, 얼마예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여기가 3분의 파이였죠. 이만큼이 3분의 파이였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물선, 이 포물선의 초점은 네 여기 있고요. 여기를 F라 쓰면 헷갈려요. 같은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글로 초점 이렇게 쓸 거예요. 포물선의 초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물선의 준선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선이에요. X는 마이너스 P라고 해서 준선이에요. 왜요? 왜 이 P 값이 마이너스 P 값, X는 마이너스 P인데 이 마이너스 P 값이 마이너스 K보다 오른쪽에 있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접선 그리면 직각이에요. 접선 그으면 그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포물선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은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이런 상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빨간색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려서 그렇지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 위에 한 점에서 접선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가 포물선, 초점, 준선. 그러면 이 점을 X1, Y1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X1, 제로.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얼마예요? X1 더하기 P. 그런데 여기가 P, 0이고 이 점이 X1이니까 이만큼 길이도 같아요. 여기도 같죠? 말은 뭐예요? 이런 거 보셨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Y축에서 만나면서 수직되고 2등분 됩니다. 라는 거 네 개념 공부하실 때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좀 쓸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아요. 얼마예요? K, 여기는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K 더하기 P인 거예요. 이 값이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K죠. 여기는요 P라고 하니까 이 길이도 같은 거예요. 이 길이도. 요 점이 반드시 이 여길 이었을 때 이 빨간색 선이 초점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은 거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당연히 같은 겁니다. 조금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 같게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Y축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예요?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K, 0이니까 이 길이가 K예요. 6분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F점이죠. 여기 만나는 이 점. 이렇게 긋는다면 이 점에 여기가 F라고요. F. 자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여기가 6분의 파이면 1대 루트 3대 2예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K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도 루트 3분의 K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루트 3분의 K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가 K 더하기 P인데 여기가 직각인 거 보이시죠? 맞아요? 30도라고요. 여기 지우고 요 각이 30도예요. 그러면 K 더하기 P 이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얼마인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K 더하기 P예요. 그렇다면 요 길이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왜요? 여기 P예요. P 이만큼의 길이가. 그런데 여기가 30도면 이 길이를 K 더하기 P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가 P니까 여기 루트 3분의 K예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죠. 여기를 루트 3으로 나누면 P예요. 아, 3분의 K가 P군요. 따라서 K 값이 얼마예요? 3P입니다. K 값이 3P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루트 3분의 K. 여기는요. K죠. 이 길이가 K 아니에요. K. 루트 3분의 K. 그러면 PF는요. PF의 길이는 루트 3분의 K, K. 여기는요. 루트 K제곱 3분의 K제곱. 그래요. 루트 3분의 2K. 이렇게 나옵니다. PF가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P에서 F'까지만 구하면 돼요. 그쵸? 왜요? 이 둘을 PF랑 PF'만 구하면 이 값만 구하면 이 둘을 더한 게 장축의 길이잖아요. 뭐 때문에? 타원의 정의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PF'은 자, 그림 보이세요? 여기 K예요. 여기 루트 3분의 K, 루트 3분의 K, 루트 3분의 K. 아,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요. K. 이 점은 P점. 그 다음에 여기가 F'점. 여기는 루트 3K. 왜요? 루트 3분의 1K, 루트 3분의 1K, 루트 3분의 1K. 루트 3분의 1K가 3개 있으니까 루트 3K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2K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2K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 했네요. 둘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2K로 묶는다면 여기는 루트 3분의 1일 거고 여기는 그냥 1이겠죠. 이 값이 얼마라고요? 4 루트 3 더하기 12라고요. K 얼마예요? 2K 얼마예요? 12죠. 12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하니까 4 루트 3이고요. 맞습니까? 이 값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3분의 루트 3. 3분의 12가 4고요. 12 곱하기 1이 12죠. 아, 그래서 2K 값이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얼마고요? 6이고요. K가 6이니까 아까 여기 보이시나요? K가 3P라는 내용. K가 3P.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3P가 6이니까 P는 얼마입니까? 2. 초점해줘. 포물선에 초점을 잡혀는 이 컴망이네요.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므로 K 더하기 P의 값은 8이 네,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네, 좀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9번 문제 알아봤고요. 이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좀 고난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이유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20번 문항 비록 연계는 안 됐지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그래요.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보는데 니은, 디귿은 조금 그렇다고 쳐도 기억은 쉬울 거예요. f의 루트 파이가 양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f의 루트 파이를 x자리에 루트 파이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연대수 2에 마이너스 루트 파이 제곱 곱하기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얼마예요? 사인 t 제곱 dt. 여러분 이게 각이에요. 각. 이게 각이면 이 값은 양수죠. t 제곱은 양수. 그러면 0부터 루트 파이까지 루트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돼서 0이에요. 그럼 0부터 여기 0 대입하면 0. 이걸 대입하면 파이. 파이니까 0. 요 사이에서는요. 이 값은 양수죠. 양수를 적분하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이 값은 지수니까 양수. 따라서 양수입니다. f의 루트 파이는 양수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f'A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A가 열린 구간 0과 루트 파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보시면 그다음 여기 디귿 이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내용 또는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미분해서 A를 대입한 A에서의 네,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죠. 자, f'A가 양수임을 만족시키는 A가 열린 구간 A, 루트 파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까? 네, 저 함수는요. 일단 한번 미분해 볼래요? f'x 얼마 나와요? 앞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사인 t제곱 dt 더하기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하면요. 사인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네. 미분 가능한 함수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0과 루트 파이에서 저 fx 평균값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0, 루트 파이 마이너스 0분의 f의 루트 파이 마이너스 f0은 f 프라임 c 여기서 그냥 a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a f 프라임 a와 같게 되는 이러한 a가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이 함수 쓰면 f의 루트 파이는 네, 양수예요. 여기는 어차피 양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함수에서 f가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식에서 f의 0은 그냥 0이에요. 0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0이잖아요. 따라서 이 값 0이고 없어지니까 루트 파이 분의 f의 루트 파이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 값이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맞습니까? 이 값이 양수니까 f'A가 양수가 되는 그런 A는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평균값 정리로 니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디귿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서 F'B가 0을 만족시키는 B가 열린 구간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 상태에서 F' 니은 때문에 요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 존재한다. 0과 루트 파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건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써먹을 겁니다. 자, 위에는 여기 밑줄치는 이식. 자, 집중하세요. 자, F에 프라임의 루트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대입해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셨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fx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fx라고요. 여기가 fx라고요. 그러니까 f 프라임 루트 파이는 마이너스 f의 루트 파이 더하기 0이에요. 왜요? 루트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니까 0 나와요. 그럼 이 값은요, 쓰나 마나니까 f의 루트 파이는 양수다라고 기억해서 썼었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쓸 겁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0, f 프라임 0 이거 대입 하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0이죠, 그냥 0. 그럼 0, 이건 음수.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힌트예요, 이게. 우와. 그래서 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하트로, 조금 찌그러진 하트로. f 프라임 a는 양수, f 프라임 루트 파이는 음수. 그러면 쭉 있을 때 여기가 0이었고요. 여기가 루트 파이라면 이 a는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요. 그러면 y는 f 프라임 x가, 이 f 프라임 x가 a에서의 값이 양수, 루트 파이에서의 값이, 이 값이 음수예요. 이 연속함수 여기를 이으려면 최소한 한 번은 지나죠. 따라서 f 프라임 b가 0 되는 이러한 b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a와 루트 파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왜요? b가 a와 루트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0과 루트 파이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네, 디귿 F'B는 0을 만족시키는 B가 열린 구간 0, 루트 파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참이에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니은, 디귿. 오, 선생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인데 좀 헷갈리네요. 네, 요 부분 네, 적용하는 게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로, 사이값 정리 뭔지 아시죠? 연속의 함수, 양수, 여기서의 함수값 양수, 여기 함수값 음수. 이으려면 반드시 0은 지나죠. 물론 이렇게 있는 이 함수는 F'X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20번 문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 이제 21번 문제, 21번 문제. 자, 이 문제 좀 고난이도예요. 어려웠죠. 근데 풀어봤을 때 아주 정말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은요. 수능 완성 수학 가형 175페이지 20번과 연계된 문제예요. 어떤 문항인지 한번 볼게요. 닫힌 구간 0,1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스몰 fx가, 자 보세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2래요. 그냥 적분이에요. 그냥 정적분이에요. 절대값 취한 거 아니고 그냥 여기는 절대값 취했는데 0부터 1까지인데 2루트입니다. 뭐예요?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죠? 증가한 함수예요. 그러면 fx보다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이 더 큽니다. 네, fx는 0과 1 사이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fx는 대략적으로 0과 1이 있다면, 여기 1이 있다면, 여기 1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뭐
너무 좀 이렇게 그랬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은 음수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S1, S2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S1과 S2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요. 2루트 2예요. 그런데 S1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고 S2를 더한 게 이게 2라는 얘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2를 더하면 S2는 얼마 나오고요? 네,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S1은 얼마 나옵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건 뭐라고요? 면적. 이건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루트 2 마이너스 1. 이 부분의 면적이 루트 2 플러스 1.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2.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요. 이만큼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라지 fx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라지 fx가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예요. x가 0과 1 사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x가 어디 있어요? x가 0과 1 사이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값이. 여기를 편의상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t예요. dt. 그런데 여러분 이 x가 a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죠? x가 a보다 이 변수 x가 여기 임의의 상수인 a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이 값은요. 마이너스 ft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x가 a보다 이쪽에 있다면 여기가 x라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x가 0보다는 크죠. 0 이상이죠. 그러면 x는 0 이상 x. a 이하라면 라지 fx는 0부터 x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거라고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예요. 여기가 1이고 근데 x가 어디 있다고요? x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fx가 x축 아래에 존재하죠. 그럼 여기를 t라 부르면 ft는 t축 아래에 존재하니까 가운데 있는 이 함수가 스몰 ft dt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라지 f 프라임 x는 미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fx 이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x가 a보다는 커요. 그런데 문제에서 1보다는 작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림 상황에서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상황을 좀 크게 그려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a였고 근데 x는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러면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이 라지 fx는 0부터 a까지는 그렇죠. 마이너스 ft dt 하시고요.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는 그렇죠. ft dt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값은 뭐예요? 상수. 친구 이름 아니에요. 자, 상수죠. 자, 그러면 숫자라고요.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ft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이 값은? 네, 아까 우리 이 그림에서 이 부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여기. 그런데 이 식에서 라지 f 프라임 x가 얼마예요? 네, 스몰 fx입니다. x가 0과 a 사이, 0 이상 a 이하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스몰 fx고요.
a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large fx를 미분하면 large fx 미분하면 small fx가 됩니다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그래요. 0부터 1까지 small fx 곱하기 large fx 적분하래요. 자, 뭘 하라고요? 0부터 1까지 fx large fx dx를 하래요. 그런데 0부터 1까지면 아까 그림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0부터 a부터 1까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0부터 a까지 small fx large fx 그 다음엔요 dx 그 다음엔요 a부터 1까지는 small fx large fx dx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왜요? 0부터 a까지는 여길 보셔야 돼요. 적분 범위 dx가 0부터 a까지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스몰 fx가 뭡니까? 마이너스 2 앞으로 보내보세요. 이 값은 마이너스 f 라지 f 프라임 x fx예요. 여기는요. 이 값은요. 그래요. 적용되는 게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 요 부분 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 함수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곱하기 fx dx 그 다음엔요. a부터 1까지는 라지 f 프라임 x 라지 fx d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fx 전체 뭐요? 제곱이죠. 보세요. 이걸 미분하면 이 내려오고 쓴 다음에 속미분해서 곱해지죠. 0부터 a까지 더하기 여기를 얼마겠어요? 그렇죠. 2분의 1 라지 fx 전체의 제곱 a부터 1까지죠. 맞아요? 자, 계산만 할 거예요. 먼저 계산해 볼까요?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f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라지 f 0의 제곱 그 다음엔요 2분의 1 f 라지 f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f a 요만큼의 제곱 2분의 1 곱하고 그러니까 자 2분의 1 좀 길죠? 네 고난이도 문제 고난이도 문제라서 좀 깁니다. f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그러니까 그냥 fa의 제곱 더하기 여기 2분의 1 f0 전체의 제곱 이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f1 어디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아니면 저 문제에서 f1이 얼마냐? 여러분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식에서요. 라지 f1이 얼마예요? 라지 f1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스몰 ft 절대값 스몰 ft dt니까 이 값과 같죠? 2 루트 2예요. 그러면 라지 f의 0은요. 0부터 0까지니까 0이죠. 맞습니까? 0 대입하면 여기 0이니까. 그 다음에 라지 f의 a는요. a를 대입하면 0부터 a까지 절대값 ft dt 얼마라고요? 이 부분의 면적 왜요? 아래지만 절대값을 썼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 나와야 돼요. 그 값을 구해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따라서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계산 2분의 1 곱하기 f1 라지 f1은 2 루트 2 그거의 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fa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해야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요 0 그러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1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좀 길었습니다. 문제도 길었고요. 이런 부분, 즉 어디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현재 지금 이 스몰 fx는 어딘지 모르지만 0과 1 사이에서 쭉 증가하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이 만나는 점을 문자로 설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면적 계산하고 당연히 이 부분 네, 절대값을 취한다면 이 x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플러스가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a값보다 작거나 같다, a값보다 크다 범위로 나누어서 라지 fx의 값, 라지 fx의 이 함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 드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풀었으리라 믿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좀 챙겼어야 되는구나 라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조금 쉬운 네, 주관식 문항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문항도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2번, 23번, 24번이 좀 쉽죠. 자, 답은 1 플러스 2 루트 2. 네, 고난이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22번. 22번은요, 쉽지만, 수능 완성 수학 가형, 네, 154페이지 1번. 네, 이 값을 구하세요. 너무 쉽죠? 4H2는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2 얼마예요? 5 컨비네이션인가요? 따라서 네, 10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23번 볼게요. 23번도요. 연계 안 됐지만 상당히 쉽죠. 왜요? 2분의 1이니까 2에 여기 바뀌어서 5 마이너스 x제곱 4는요. 2의 제곱 부등호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있는 5 마이너스 x와 2와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x 넘어가고 2 넘어가니까 x는 3 이하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합, 그러니까 x는 얼마 있는 거예요? 1 또는 2 또는 3, 3개. 따라서 합은 얼마예요? 6입니다. 다 푸셨죠? 네, 좋아요. 자, 24번 볼게요. 24번 좌표 공간에서 평면, 이 평면이 9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여러분 9와 접하니까 9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거예요. 맞죠? 자, 이 문제 24번 문제 우리 기하화 벡터, 수능 특강 기하화 벡터 네, 105페이지 네, 유제 7번과 연계가 된 문제고요. 이 9를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4라고 놓는다면 0, 마이너스 1, 0이 9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값을 공식을 써서 반지름 그 값이 반지름 2와 같다를 쓸 겁니다.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자 x 앞에 계수 제곱 1 y 앞에 계수 제곱 64 z 앞에 계수 제곱 16분의 절대값 0 곱하기 1이니까 0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8 0 곱하기 쓸 필요 없고요. 뒤에 더하기 k만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 값이 얼마예요? 81이니까 루트 81은 9네요. 따라서 2, 9, 18. 자, 절대값 k-8이 8이 여기가 18이니까요. 따라서 k는요. 8 플러스 18. 그 다음엔요. 또는 k는 8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각각 구하면 여기는 26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둘을 더하래요. 결국 이 둘을 더하면
여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88 두 개만 더해서 1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네, 26 마이너스 10 더해도 네, 어차피 답은 네, 16이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24번이었고요. 우리 이제 2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항. 연계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0과 2파이 사이입니다. 등호 없어요. 자, 방정식, 삼각 방정식이죠. 네, 이 부분 좀 바꾸면 코사인 제곱, 여긴 사인, 1차, 여긴 2차니까 삼각함수. 코사인 제곱, 여긴 사인.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시고 여기에 사인 x는 1이에요. 그럼 1 지워지죠. 그럼 묶으면 결국에는 사인 x에 사인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물론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곱해줘도 똑같으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썼는데 혹시나 위에 썼는데 왜 안 쓰지 할까봐 그냥 썼습니다. 자, 사인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어느 범위 내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따라서 사인 x가 0 나와야 되니까 x는요? 여기서 x는? 그래요. x는 파이 하나만 쓰셔야 돼요. 0, 2파이 쓰시면 안 돼요. 등호 없잖아요. 문제에서.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0, 2파이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인 x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되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쉽죠. 2분의 3파이. 따라서 모든 x값의 합은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이므로 2분의 5파이예요. 서로 나눠지 공배수 없죠? 네, 서로 소죠. 공배수가 아니라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 Q. 네, P는 2고 Q는 5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 값은 네, 7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25번이었고요. 자, 이제 26번 문항 볼까요?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문항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두 문제가 아주 그냥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나간 겁니다. 자, 26번. 두 주머니 A와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있어요. 확률 문제죠. 자, 이 26번도요. 우리 수능 완성 수학 가형 165페이지 15번과 연계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두 주머니 A와 B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은 A에서 2개를 꺼내고 을은 B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럴 때 이민호 2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졌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아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왜요? 4, 컨비네이션 2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6가지예요. 그러면 그 6가지를 한번 세볼래요? 어떻게? 1, 2, 1, 3, 1, 4. 그러면 2, 3, 2, 4, 3, 4. 6가지예요. 즉,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여기는 을의 입장에서 1, 2를 뽑느냐? 1과 2, 1과 3, 1과 4, 2와 3, 2와 4, 3과 4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게 6가지 을도 동일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카드에 적힌 수의 합 2개를 더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2개,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2개를 뽑았을 때 합은 3이죠. 큰 거 2장을 뽑으면 7입니다. 그러면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 4, 5, 6, 7 5종류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중복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1, 4와 2, 3은 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가 여기 합으로 본다면 3, 4, 5, 6, 7
5가 두 가지예요. 당연히 똑같이 쓸까요? 1, 2, 1, 3, 1, 4, 2, 3, 2, 4, 3, 4.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뽑아서 나온 수의 합이 같을 확률, 3으로서 같을 확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그래요. 여기는 합이 3으로 같을 확률은 36분의 1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합이 3이 되려면 값도 1, 2 뽑고 을도 1, 2 뽑아야 돼요. 그럼 값이 1, 2 뽑을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6분의 1입니다. 그럼 4는요? 그래요. 36분의 1이죠. 5는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5는 6가지 중에 2가지. 여기도 6가지 중에 2가지. 6분의 2. 6분의 2 얼마예요? 36분의 4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 여기는요. 36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36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라서 전체 확률은 36분의 8. 따라서 4, 9, 36, 4, 2, 8, 9분의 2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었고요. 서로 소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예요? 11입니다. 약분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이거. 44 쓰시면 안 돼요. 약분해서 네, 서로 소인 자연수로 만들어서 네, 문제 26번이 정답이 11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하고 2부 마치도록 할게요.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번 조건이 없다면 이 문제는 아마 2점 아니면 3점일 거예요. 3점 정도 되겠죠. 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 개수는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7개만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9 컨비네이션 7이고요. 그 값은 9 컨비네이션 2니까 36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36가지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2의 A제곱 더하기 4의 B제곱은 8의 배수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2의 A 더하기 2B제곱. 이 값이 8 곱하기 무슨 꼴이라고요? 8의 배수니까 양수죠? 이 값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연수라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2B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돼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3 이상 나오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지수 자리에 3 이상이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이 36가지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고요. 그렇죠. 빼야죠. 이게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구해도 돼요. 하지만 네, 전체 가번 조건을 만족한 전체에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여사건으로 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뭐예요? A 더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A 더하기 2B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요. B가 1이면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1 나오면 큰일 납니다. 2 더하기 0이 3보다 작죠. 2 더하기 1은 3과 같으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가 0이면요. B가 0이면 A가 3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0 또는 1 또는 2. 3개죠.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네. 4개는 이 36가지 중에 4가지는 이런 경우예요. 나머지는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36가지에서 4가지를 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32가 우리가 구하는 이 27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풀면 뭔가 좀 아쉽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풀이에요. 다 계산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걸 만족하도록 2의 A 더하기 2B, 이게 8의 배수니까 이 값이 8 곱하기 얼마니까요? 결국 A 더하기 2B가 3 이상, 이걸 만족하도록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A랑 B랑 C랑 다 더하면 7이에요. 은이 아닌 정수예요. 그런데 A와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A와 B만 정해지면 C는 자동으로 정해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옮겨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고요. 현재 A 더하기 2B가 3 이상이에요. 그러면 B가 만약에 2라면 당연히 넘어가니까 A 더하기 C는 얼마예요? 5예요. B가 3이라면 A 값이 0이 아니, 그러니까 0 이상이니까 A 더하기 C가 4가 되면 돼요. 그럼 B가 4라면 A 더하기 C는 3이고요. B가 5라면 여기는 2가 되고 6이라면 1이 되고 7이라면 0이에요. 그럼 이때는 2H 5죠. 왜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6이에요. 여기는요. 2H 4예요. 5예요. 5. 여기는요. 4, 3, 2, 1. 다 더 얼마예요? 21개예요. 그런데 뭐를 뺐어요? B가 만약에 1이면 여러분 B가 1이면 A 더하기 2B가 3 이상이니까 A가 얼마예요? 1 이상이에요. 그런데 A랑 C랑 더하면 얼마고요? 6이고요. B가 1이니까. 따라서 A가 1 이상이니까 A 프라임 더하기 C가 5를 만족하는 2H5 해서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요. B가 만약에 0이라면 A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돼요? 3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A에 대한 조건이 더 붙는 거예요. B가 1이니까 A 더하기 C는 6인데 이 A 값이 1 이상이니까 A를 A 프라임 더하기 1로 놓고 푼다면 이걸 되고요. 여기서는요. A 플러스 C가 얼마라고요? 7이에요. 근데 3 이상이니까 A 더블 프라임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4. 그러니까 2H 4니까 얼마예요? 5죠.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6, 5 여기 어디 있습니까? 21. 왼쪽은 B에다 2를 대입할 때 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다 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B에다 1이나 0을 대입할 때 3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래서 답은 21 더하기 여기 6 더하기 여기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32. 이렇게 직접 세도 답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27번이었고요. 1부와 2부에서 조금 많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28번, 29번, 30번 세 문제예요. 그런데 29, 30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3부에서 그 부분 여러분과 같이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